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형 이란 공격 계획을 전격 중지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대 정책에서 이민 39%, 이란 전쟁 33%, 경제 32%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해진 사이 대형 SUV와 픽업 트럭 판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대폭 바뀌었어도 매달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녀의 취업과 직장 생활까지 부모가 적극 개입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형 이란 공격을 단행하려던 계획을 전격 중지하고 협상 국면으로 180도 전환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80달러 내지 85달러 아래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이란과 오만 간의 협상을 중심으로 외교적 해결이 다시 모색되고 있어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유가 급락, 주가 급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란과의 전면전 비화 대신에 협상 국면 전환으로 180도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로 계획했던 최대 규모의 이란 공격을 전격 중지하고 협상 국면으로 180도 전환시켰습니다. Be the biggest attack since World War II, and it would have been disastrous. Disaster by Saudi Arabia, by UAE, by Qatar, and by Iran.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로 이란 공격을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심지어는 이란까지 요청해와 전격 중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는 협상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임박하는 비핵화까지 포함해 3일 오후에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외교부는 미국과는 직접 협상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간 협상할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은 대신에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향후 운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이란 공격을 단행할 경우 이란도 총반격에 나서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전운이 짙어질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긴장 고조의 국제유가는 또다시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 공격 전격 중지가 발표되자 국제유가도 다시 80달러 내지 85달러 아래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3일에도 5 내지 6%씩 급락해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79달러, 영국 브렌트유는 83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일제히 1 내지 2%나 급등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란의 기습 공격에 분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초대형 이란 공격을 단행하고 중동 지역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으나 전격 중지 소식만으로도 유가 급락과 물가 진정, 경제 개선과 증시 호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대 정책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민 정책 지지율이 39%로 여전히 제일 높은 반면 이란 전쟁 33%, 경제 정책 지지율은 32%로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지지율은 취임 시보다 10%포인트씩 급락한 것이지만 공화당원들로부터는 아직 60 내지 80%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이민 정책과 이란 전쟁, 경제에서 30%대의 낮은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이 7월 말 조사에 8월 초 발표한 미국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3대 정책으로 꼽히는 이민 정책과 이란 전쟁, 경제 정책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과 합법 이민 억제 등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율은 39%로 아직 가장 양호했습니다. 이란 전쟁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3%였고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2%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미국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지며 두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장 높은 트럼프 이민 정책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56%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에 대해 지나치다는 의견은 47%로 나타난 반면 합법 이민까지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정책이라는 의견이 51%에 달했습니다. 가장 낮은 트럼프 경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미국민들의 65%는 값싼 일반 제너릭이나 스토어 제품을 사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 가운데 경제가 좋다는 의견은 30%에 불과한 반면 좋지 않다는 입장은 69%까지 올라갔습니다. 응답자의 64%는 생필품을 사기 위해 그로서리에서 일부 품목은 구입을 중단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있다는 미국민들도 62%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당파에 따라 정반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공화당원은 82%나 되는 반면 민주당원들은 8%에 불과해 상반된 입장으로 나타났고 무당파들은 32%로 조사됐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61%가 지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원들은 10%에 불과했고 무당파들은 2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신 대형 SUV와 픽업 트럭 판매가 늘면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냈던 유럽 업체들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선택 변화가 앞으로 자동차 가격과 시장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열풍이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가 미래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에는 대형 SUV와 픽업 트럭 판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두며 올해 연간 실적 전망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텔란티스 역시 미 국내 판매 회복에 힘입어 조종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 정부의 높은 관세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제한된 데다 배출가스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익성이 높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GM은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소비자들의 대형 트럭과 SUV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중심 전략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폭스바겐과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주요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소비자들이 충전 편의성과 가격, 실용성을 고려해 다시 익숙한 내연기관 차량을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넓혀가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품질과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 선택의 변화는 앞으로 차량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SUV와 픽업 트럭 생산을 늘릴 경우 전기차 할인 경쟁은 다소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인기 내연기관 차종은 공급 확대에 따라 가격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업체들이 현재의 실적에 안주해 전기차와 차세대 기술 개발을 늦춘다면 장기적으로는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내연기관 차량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미래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은 결국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를 6월에 4만 3천 명에서 7월에는 4만 6천 명으로 증가시켜 매달 체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CBS 뉴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용한 체포 작전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내선 공항과 이민 체크인 사무소, 이민 커뮤니티 등지로 단속 지역을 확대해 미입국자들이나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중점 체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둘째인 올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대폭 바뀌어서도 매달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와 구금에서 6월 한 달 4만 3천 명을 기록한 데 이어 7월에는 4만 6천 명으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이 방송이 전했습니다.
6월에 4만 3천 명이나 체포해 구금한 것은 올 들어 5월까지보다 한 달에 1만 명 이상 급증시킨 겁니다. 7월에 4만 6천 명으로 신기록을 갈아치워 앞으로도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1월 말 미네소타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총격 사망한 사태를 계기로 이민 단속 방식을 대폭 바꿨습니다. 떠들썩하게 대도시들의 길거리에서 무차별 급습하던 방식을 중지하고 2월부터는 조용한 표적 단속을 단행해 왔습니다. 올 1월 체포되고 구금된 불법 체류자들이 3만 9,700명이었다가 이민 단속 방식의 변화로 올 2월부터 올 5월까지는 3만 명대 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에서 하루에 2,000명씩 체포하라는 사실상의 체포 쿼터가 나온 후에는 6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아이스의 체포장 수와 방식이 크게 바뀌었는데 체포 구금자들이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최근 들어 공항 검색을 맡고 있는 TSA 교통안전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미리 불법 체류자 정보를 보낸 다음에 탑승자 명단과 대조해 다시 통보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는 TSA의 통보를 받고 공항 체크인 카운터나 탑승 게이트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경찰과 보안관, 고속도로 순찰대 등 사법당국과 맺은 287G 합의에 따라 교통단속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적으로 이민 체크를 하러 오피스를 방문하는 불법 체류자들도 지역 이민 사무실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채용한 IC 요원 12,000명을 주요 도시들의 이민 커뮤니티에 배치해 타겟으로 지정된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라티노들이 대부분인 미리 국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서 합법 비자로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확대해 한인들도 대거 타겟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취업과 직장 생활에까지 부모가 적극 개입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면접부터 성과 평가, 심지어 해고 과정까지 부모가 직접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자녀를 돕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취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기업 채용 현장에서 부모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물론 면접과 복리후생 협상, 직장 생활까지 부모가 직접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이제는 취업 시장에서도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의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맴돌며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는 부모를 뜻합니다. 실제로 한 인력업체에서는 첫 출근주에 여러 차례 지각과 결근을 한 20대 직원을 해고하자 몇 시간 뒤 직원의 어머니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이 거절하자 항의가 이어졌고 인사 담당자는 이는 회사와 성인 직원 사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온라인 화상 면접에서는 부모가 화면 밖에서 답변을 알려주거나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의 지원 상황을 직접 문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업 박람회에 자녀 대신 이력서를 들고 찾아오는 부모도 있었고 입사 후에는 성과 평가 결과에 항의하거나 병가 전화를 대신하는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헬리콥터 부모의 증가는 청년 취업난과 사회 불안이 가족 단위의 과잉 개입으로 이어지는 오늘날 노동시장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플랫폼 Z의 실제 조사에서는 Z세대 응답자의 20%가 취업 면접에 부모와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들은 취업난과 자녀의 불안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지원자의 독립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Z세대 당사자들 역시 이런 문화가 자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고정관념을 만들 수 있다며 부담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조언과 정서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채용과 직장 내 의사소통은 성인인 자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회생활과 경력 형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